지역 방송과 연합뉴스 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내 상위 5대 대기업 그룹의 자산과 매출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고용 기여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자산에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0%로 3년 전보다 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5대 그룹의 종업원 수는 지난해 74만 3천여 명으로 30대 그룹 전체 고용에서의 비중은 3년 전과 같은 57.7%에 머물렀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직장을 얻어도 삶이 팍팍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의 80%가 야근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밤이면 도심 빌딩 숲은 별빛 대신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으로 환하게 빛납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직장인의 80%가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이는 직장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야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8% 수준에 불과했고 평균적인 야근 횟수도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잦은 야근에 만성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고 디스크 등 심각한 통증을 겪은 사람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야근 수당 등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업무량이 과다해서라고 답했지만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분위기나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퇴근할 수 없는 문화 때문에 야근을 한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달 OECD의 삶의 질 조사에서 한국은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이라는 노동자 비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은 등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이 오히려 삶을 갉아먹는 상황.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다음 달 지급 예정이었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무산되거나 최소한 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복지부가 다음 달 초 청년수당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강행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청년수당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년수당의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초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첫째 주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 만큼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복지부는 다시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설사 서울시가 이긴다 해도 다음 달 예정했던 첫 청년수당 지급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중 일주일 근무 시간이 30시간에 미달하고 구직 계획과 의사가 뚜렷한 경우 서울시가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활동비 5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부양 가족 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돈을 받으면 매달 제출 계획에 맞게 활동했는지와 주요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지급 대상인 3,000명의 2배 이상인 6,3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청년수당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고려 중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이 제도는 누리과정 예산에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또 다른 재정 갈등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석 달 전보다 소폭 올렸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3%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발표와 같지만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번 전망치는 공식 보고서로 발간된 것은 아니지만 브렉시트 변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 국내로 피서를 가자는 정부의 당부에도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출국장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대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학기 중에 많이 피곤했어서 조금 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고 장마도 와가지고 조금 더 시원한 풍경을 즐기고 여행도 하려고. 봉사도 하고 견문도 넓힐 수 있는 일석이조 해외 체험 활동을 떠나는 학생도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봉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 기회가 닿아가지고 여름 휴가 대신 인도네시아로 대학생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24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8만 9천여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월 설 연휴에 기록한 최고 인원을 넘어서는 수치인데 앞서 23일 역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19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 하계 성수기 기간 동안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은 542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메르스 여파가 있던 지난해보다 27%, 지난 2014년보다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 차원에서 국내 피서지를 찾자는 정부의 권유를 무색해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공항공사는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수화물 부하량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가 한창인데요. 국내 여행을 택했든 외국으로 나가는 분이든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워서 모기와 진드기 수가 더 늘어났고 국내외 모두 이들 해충을 매개로 한 질환 발생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유난히 덥고 습한 이번 여름. 그만큼 모기와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들 해충의 수가 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고 이미 감염자가 8명 나온 직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리우올림픽과 늘어나는 휴가철 해외여행으로 국내 직하 감염자의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표적인 직하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가 아닌 브라질 열대 진모기에서도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열대 진모기가 인체도 감염시키는지는 더 연구해봐야 하지만 이집트 순모기보다 흔한 데다 온대 지역에도 분포해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야생 진드기에도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린 환자는 올해 들어 벌써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고 치사율도 30%에 이릅니다. 여기에 올해는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찌쯔가무시증 환자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찌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의 산란기인 8월, 기온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는데 8월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절정을 이룰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 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탈 수 있습니다. 보통은 1년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셜록 홈즈 같은 사설 탐정, 영국이나 일본 등에선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이 사설 탐정 제도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누군가의 뒤를 쫓고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움직이는 흥신소 직원들입니다.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자가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설 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권력이 사실 다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피해 회복이나 권리 구제, 유해 방지를 위한 이제 그 사실 조사와 정보 수집 이렇게. 최근 실종자와 미아, 치매 노인 등이 늘면서 합법적인 탐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흥신소 등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아 더욱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설 탐정 도입을 막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처음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사설 탐정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의 수사권을 넘기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사설 탐정 도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반년 넘게 10% 문턱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을 땡기기 위해서 보다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알뜰폰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알뜰폰의 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선보입니다. 이로써 알뜰폰발 휴대전화 요금 경쟁은 데이터 요금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 통화와 문자 서비스는 무제한이고 제공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현재 알뜰폰의 데이터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 요금과 차이가 거의 없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보다 최대 25%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신망 이용 대가를 음성 15%, 데이터는 19% 깎아주고 정부에 내는 전파 사용료도 내년 9월까지 1년 더 감면해줍니다. 정부는 이로써 알뜰폰의 원가 부담이 최대 530억 원 줄어 보다 저렴하고 차별화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수익 배분 비율 중 알뜰폰 몫을 5%포인트 인상하고 하반기에는 수백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 구매 시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업계는 올해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점유율은 작년 말 10% 고지를 넘은 이후 수개월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과장님도 부장님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아재 탈출 문제 없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핫 키워드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핫 키워드는 이분들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배우 박해진과 심영탁, 그리고 가수 존박.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글쎄요, 세 분 다 연예인이고 잘생겼다? 아닐까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바로 유별난 취미 생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박해진 씨는 수백 개의 건담 프라모델을 모으는 수집광이라고 하고요. 존박 씨는 냉면 육수만 맛보고 어느 집 냉면인지 알아맞힐 정도의 이 평양냉면 중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영탁 씨는 온 집안을 도라에몽으로 도배할 정도로 이 도라에몽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멋진 남자 배우가 도라에몽을 좋아한다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렇게 특정한 한 가지 분야에 심취해서 돈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죠. 바로 덕후입니다.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는 이 덕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덕후라는 말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팬이나 마니아 이런 말 썼다가는 정말 아재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덕후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 알려주시죠. 네, 이 덕후는요, 일본어 오타쿠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 오타쿠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야의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성이 결여돼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에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우리말 발음대로 오덕후가 됐고요. 오덕후가 다시 덕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덕후는 점점 다양한 신조어를 파생시키고 있는데요. 박송희 아나운서 혹시 덕후 관련된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덕력이라고 들어봤는데요. 네. 얼마나 덕후 기질이 있는지 그 덕후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국어사전에 가장 많이 검색된 신조어가 바로 덕후들의 공력을 뜻하는 덕력이었다고 합니다. 덕후 3단계라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덕후가 되는 입덕 단계가 있고요. 그 후에 덕질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덕후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걸 탈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덕후임을 밝히는 덕밍아웃 등 관련된 신조어가 정말 많은데요. 이참에 저도 덕밍아웃 하나 하자면 저는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야구 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박송희 아나운서는 무슨 덕후인가요? 네, 저는 굳이 빠져있는 걸 말하자면 저는 귀여운 동물 영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영상 덕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덕후들을 향한 시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해 9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덕후에 대해서 각자의 취미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1%였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적 지식을 보유한 만큼 그 능력을 높이 산다. 또 특정 분야의 소비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80%에 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덕후가 과거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됐다면 지금은 취미 활동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능력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뺨치는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덕후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정말 이제는 덕후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덕후들 중에요. 쓸데없는 짓에 시간 쓰고 돈 쓴다고 부모님한테 등짝 맞으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는 덕후질이 돈이 되는 시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고입니다. 혹시 레고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정판 레고를 구입한 뒤에 중고 시장에 되파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금테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가 지난 15년 동안 한정판 레고 블록 세트의 중고 가격 상승률과 금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요. 금 투자는 약 9.6%의 연평균 수익을 거둔 반면에 절판된 레고 세트에 투자한 사람은 약 12%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정말 이 정도면요. 취미 활동이 아니라 투자 활동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꼭 레고가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도 한정판에 목숨 거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덕후들이 정말 대환영일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에게 덕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덕후들은 덕심, 즉 충성도와 구매력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가장 탄탄한 덕후층을 보유한 국내 키덜트 시장 규모는요. 지난해 7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2년 디아블로 3의 한정판이 출시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발매 하루 전부터 수천 명의 게임 덕후들이 몰리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정말 수천 명이 장대비 속에서 밤을 새던 저 모습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대체 뭐길래 저러는 걸까 저도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덕후들이 어떤 상품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요. 없던 관심도 저절로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바로 다년 동안 축적된 덕후들의 지식과 분석 능력이 상당히 영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발빠르게 덕후들을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치킨 업체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치킨 덕후들이 모인 치킨 연구 동아리를 초청해서 품평회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해당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만큼 신차 발표회 때 보배드림 전용 기자를 부르거나 그들을 위한 시승식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가끔은 이 덕후들을 향해서요. 그 정성이면 서울대를 갔겠다, 뭐 박사학위를 뗐겠다 이런 볼멘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우물만 수년간 판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인내력 그리고 집중력, 심지어 학구열까지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노고가 빛을 발해서 또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덕후질이 곧 직업이 되는 덕업일치의 경지에 이른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성공한 덕후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세계적인 드론 업체 DJI사의 창업자 프랭크 왕.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고 대신 하루 종일 모형 비행기를 조립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형 비행기 덕후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요. 홍콩 로봇 경진대회에 출품한 자동 헬리콥터 조정기가 1등을 수상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2006년 드론 제조업체 DJI를 창업한 후에 승승장구해서요. 이제는 드론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모형 비행기 조립 덕후였던 그가 가진 특유의 편집증적 집요함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에디슨, 아인슈타인부터요. 가까이는 빌 게이츠, 또 마크 주커버그까지 시대를 앞선 이들에게는 모두 오타쿠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에서도 덕후를 또 바라는 인재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들의 덕력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여러 기업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스펙타파 채용 전형 중에서요. 덕후나 파워블로거 등 특색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사례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LG그룹에서는 괴짜 전형을 신설하기도 했고요. CJ그룹도 2014년 하반기 채용에서 자기소개서에 마니아라고 불릴 정도로 몰입해본 분야를 최대 3개 적어내시오라는 항목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잘 키운 취미 하나가 10스펙 부럽지 않은 날이 온 것 같아요. 자, 재능이 뛰어난 자는요,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당해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요, 잠들어 있는 나만의 덕심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